자, 오늘은 198쪽 사람의 형질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말기라든지 쌍꺼풀이라든지 혈액형 아니면 생맹 이런 유전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페이지 혀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혀말기라는 것은 여기 왼쪽 페이지에 혓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말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혀가 안 말리는 사람, 이렇게 두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혀말기가 어떤 게 우성인지 그리고 어떤 게 열성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1번 1과 2는 혀말기가 가능하다. 지금 파란색이 혀말기가 가능한 거고 노란색이 혀말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6은 혀말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렇다면 혀를 말 수 있는 것은 우성일까 열성일까? 자, 만약에 혀말기가 가능한 게 열성이라면 만약 열성이라면은 소문자이기 때문에 혀말기가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소문자로 나타나야겠죠. 왜냐하면 열성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게 둘 다 소문자일 경우에만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갑자기 혀말기가 불가능한 아이 대문자가 태어났다? 자, 소문자인 엄마 아빠 사이에 대문자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이 가정이 잘못된 거죠. 만약 열성이라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혀말기 가능한 게 우성이구나. 우성이구나. 따라서 대문자 A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혀말기 가능한 형질은 우성이다. 왜냐하면 만약 열성이라면 열성과 열성 사이에 다른 형질인 우성이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혀말기 가능한 게 우성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게 대문자고 혀말기 불가능한 게 소문자예요. 근데 이게 혀말기 가능한 게 우성이더라도 A인 경우가 있고 대문자인 경우가 있고 대문자 소문자인 경우에도 겉보기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인지는 자식을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식은 전부 다 소문자여야만 겉보기에도 혀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인 아이들은 일단 소문자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소문자인 경우 부모가 대문자인 부모 사이에 둘 다 소문자인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자식을 보고 역추적을 해서 부모가 적어도 하나씩 소문자는 갖고 있어야만 소문자인 자식이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우성을 대문자 A, 열성을 소문자 A라고 할 때 유전자형 가계도를 써보자.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자, 요 아이 5번은 대문자일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대문자인지 대문자 소문자인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결혼해야만 알 수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소문자인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다면 얘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소문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아이고 소문자인 애가 전혀 태어나지 않고 계속 대문자인 아이만 태어나면 그때는 얘가 대문자인 아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대문자 소문자일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대문자처럼 보이니까. 물론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낳는 자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완두콩의 경우에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자식이 소문자인 아이가 운 좋게 태어난다면 그때는 내 혈액형이 대문자 소문자를 다 갖고 있겠구나. 내 혈액형이 아니라 내 유전자가. 그때는 사람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두콩처럼 자손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만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5번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볼까요? 이쪽 7번. 7번은 대문자 소문자겠네요. 왜냐하면 아빠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대문자처럼 보였다는 것은 얘는 대문자 소문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소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해서 내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아빠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알 수 없어요. 엄마는 대문자인지 대문자 소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문자여도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대문자 소문자여도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8번. 8번은 알 수 있죠. 8번은 대문자 소문자죠. 왜냐하면 아빠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얘 몸속에는 아빠의 유전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소문자니까 소문자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고 겉보기에 대문자처럼 보였다는 것은 엄마로부터는 대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3번 문제. 8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혐알기가 가능할 확률은 얼마인가? 8번의 동생이라는 것은 6번, 7번이 엄마, 아빠인데 6번, 7번이 아빠가 A, 소문자, 엄마가 대문자, 소문자인데 이 중에 얘 동생은 네 가지 경우가 이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개의 작대기를 그려서 풀어주세요. 어떻게 푸느냐? 앞에 거가 만나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앞에 거 뒤에 거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뒤에 거 앞에 거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 뒤에 거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정자가 아빠의 정자는 뭐 소문자 둘 다 소문자인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니까. 엄마의 난자는 대문자인 난자가 될 수도 있고 소문자인 난자도 될 수 있으니까 1번 정자, 2번 정자, 1번 난자, 2번 난자가 있을 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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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2번, 2번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혐알기가 가능할 확률은 대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혐알기가 가능하니까 얘랑 얘죠. 그리고 얘네 둘은 혐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확률적으로 50%의 확률이에요. 혐알기가 가능할 확률이. 그래서 정답은 50%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왼쪽 페이지 혈액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혈액형은 A형, B형, O형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복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복대립 유전.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경우 보통 우리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나 대문자 Y, 소문자 Y 두 가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혈액형은 세 가지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겹쳐 있다. 그래서 세 개 이상일 경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A와 B는 성질이 세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대문자로 쓰고 O형은 열성이에요. 열성이지만 대문자로 써주는 이유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O형인 사람들을 소문자로 쓰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O형은 예외적으로 열성이지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소문자로 쓰세요. 소문자로.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요. 그리고 아빠의 O와 엄마의 A가 만났을 때 OA라고 써도 되지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둘 중에 우성인 걸 앞쪽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OA 더라도 아빠로부터 O, 엄마로부터 A를 물려받더라도 쓸 때는
AO로 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나 혈액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O형도 열성이지만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래쪽에 실제 문제를 풀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이 유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은 열성을 우선 표시해라. 왜냐하면 열성은 소문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우성은 대문자도 우성이지만 대문자, 소문자도 우성이기 때문에 얘가 대문자인지 대문자, 소문자인지 모르지만 열성은 소문자인 경우에만 겉보기에도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성을 먼저 써주세요. O형은 OO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고 나머지를 이제 역추적, 이런 걸 역추적이라고 해요. 자식을 먼저 쓰고 부모가 BB인지 BO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 OO가 되려면 아빠는 BB가 될 수가 없죠. BB이면 O형인 유전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역추적한 결과 아빠는 BO일 수밖에 없고 엄마도 AA가 아니라 AO여야만 아빠의 O와 엄마의 O가 만나서 이런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봅시다. BO인 자식이 태어났으면 여기 할머니는 BB일 수가 없죠. 할머니가 BB면 할아버지가 AB형인데 O라는 이 알파벳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할머니도 BB가 아니라 BO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각형이 남성, 동그라미가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AA일 수가 없죠. 왜냐면 할아버지는 A가 있지만 할머니는 A가 없죠. 따라서 이 5번은 AO밖에 없어요. 혈액형이더라도 AA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한 분 남았네요. 여기도 다 됐네요. AB. 그래서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써보자. 1번은 지금 완료했고요. 2번 6번과 7번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혈액형을 모두 써보자. 자, 6번과 7번 BO와 AO.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O형을 소문자로 써야 문제 풀기가 편한 이유는 열성이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자, 요거를 짝대기 4개로 해서 문제 푼다겠죠? 문제 푸는 방법. 그러면 앞에 거 만나면 BA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만나면 BO,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게 만나면 OA, 뒤에 거 만나면 OO. 따라서 혈액형은 BA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가 둘 다 우성이지만 알파벳 순서가 A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AB로 나타나기로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 표현형은 AB형, 얘는 BO이지만 겉보기엔 B형으로 나타나고, OA지만 이거는 겉보기 A형으로 나타나고, OO이지만 이것은 겉보기 O형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6번과 7번, 6번 아빠와 7번 엄마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은 A형, B형, AB형, O형 모두 태어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중에 얘가 이제 확률적으로 우연히 O형으로 태어났을 뿐인 거죠. 3번 문제. 8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3번과 같은 혈액형일 확률은 몇 %이냐? 8번의 동생이더라도 동생도 뭐 엄마 아빠랑 사이에서 태어나겠죠? 3번과 같은 AB형이 태어날 확률은 자식이 4명인데 그 중에 AB형이 태어날 확률은 25%죠? 왜냐하면 AB형, B형, A형, O형 중에 하나이니까, 넷 중에 하나이니까 확률은 25%.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적록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적색과 녹색을 구별을 못해서 신호등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구별이 안 돼요. 둘 다 같은 색깔로 보이는 경우 적록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적록생명은 아주 특이하게 23번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돼요. 그래서 적록생명인 경우 X'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들은 XY고 딸은 XX인데
아들의 경우 x 프라임 y이면 100% 생명이에요. 하지만 딸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딸은 x 프라임 x가 있고 x 프라임 x 프라임이 있는데 정록 생명 x 프라임은 이제 열성이에요, 열성. 하지만 아들의 경우 성염색체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거에 프라임이 있으니까 생명인 거고, 딸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x인 경우엔 이 정상인 x를 좀 크게 써주세요. x 프라임은 작게 쓰고,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요. 그럴 경우 정상이 우성이고 생명인 게 열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신호등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요. x 프라임 x 프라임 경우에는 생명이 열성이지만 둘 다 프라임 프라임인 경우에는 이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록 생명을 문제 푸는 방법은 1번 x 프라임 x 프라임이나 x 프라임 y를 무조건 먼저 쓴다. 이 경우에는 딸이 생명인 경우와 아들이 생명인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x 프라임 x는 정상인 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인 딸은 무조건 x 프라임 x 프라임만 있고, 아들이 생명인 경우에도 x 프라임 y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정상이지만 x 프라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x를 크게 써주고 x 프라임을 작게 써주세요. 그래야지 정상인 게 우성이구나가 눈으로 딱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록 생명인 여자는 무조건 x 프라임 x 프라임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록 생명인 남자도 역시 x 프라임 y만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인 파란색인 사람은 정상인 남자도 x y밖에 없겠네요. 아까 전에 문제 푸는 방법에 요것도 추가해 주세요. 정상인 남자도 무조건 x y이기 때문에 정상인 남자도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정상인 남자 먼저 써주세요. 이렇게 x y x y x y. 그 다음에 생명인 여성도 x 프라임 x 프라임, 남성도 x 프라임 y x 프라임 y, 그 다음에 x 프라임 y. 근데 이 정상인 여성은 몰라요. x 프라임, 정상인 여자는 xx일 수도 있고 또는 x 프라임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하지만 역추적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을 봐서. 요 경우가 그렇죠. 요 경우 얘가 아들이 되려면 아빠로부터는 무조건 y만 물려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 x 프라임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이기 때문에 엄마는 정상이지만 xx일 수는 없다는 거죠. x 프라임이어야만 이런 자식이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을 볼까요? 이분은 지금 이분도 역시 요 아들을 보고 알 수가 있네요. 아들의 y는 아빠의 y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생명인 아들에게 있는 x 프라임은 무조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엄마가 xx일 수가 없죠. x 프라임이어야만 이런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요 가를 볼까요? 가는 아빠로부터는 y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은 아빠로부터 y를 물려받으면 무조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은 무조건 아빠로부터 x 프라임만 물려받게 되겠죠. 이런 아빠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보이려면은 요 학생은 엄마로부터 정상인 x를 물려받아야 x 프라임이어야지 겉보기에 정상이 되겠죠. 자, 엄마로부터도 x 프라임을 물려받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x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겠죠. 근데 겉보기에 정상이라는 것은 엄마로부터는 정상인 x를 물려받아야겠죠. 자, 1번 문제. 정록생명 형질은 우성인가 열성인가? 자, 정록생명은 열성이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 자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록생명이 만약에 우성, 여기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록생명이 우성이라면 그러면 정상인 게 열성이라면 여기 정상이죠. 엄마 아빠가 정상이면
열성이라면 소문자 소문자인데 갑자기 대문자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이고 정상인데 소문자인 아이, 이렇게 열성인 아이가 태어나려면 정록생명이 열성이어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상이 열성이라면 소문자 소문자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대문자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2번 정상 대립 유전자를 X, 정록생명을 X'으로 해서 가계도에 써보자. 이미 다 썼죠. 3번 가가 정상 남자와 결혼했을 때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가가 지금 이거죠. X'인 여성이 정상인 남자 XY와 만났을 때 자식은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그럼 요것도 이렇게 짝대기 4개를 하고 풀으려고 했죠. 유전 문제는 다 이렇게 짝대기 4개로. 왜냐면 1번 정자, 2번 정자, 1번 난자, 2번 난자가 있기 때문에 1번, 1번끼리 만나면 XX, 1번, 2번이 만나면 XY, 2번, 1번이 만나면 X 프라임 X, 2번, 2번이 만나면 X 프라임 Y. 자, 이때 정록 생명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요거죠. X 프라임 Y는 X 프라임이 열성이지만 얘한테는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거에 프라임이 있으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4명 중에 자식 정록 생명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25%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들 중에 생명일 확률은 이건 50%죠. 딸은 보지 말고 아들만 봤을 때 아들 중에 생명일 확률은 둘 중에 하나인 50%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반성유전이란 정록 생명처럼 성염색체에 따라서 유전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성염색체 중에서 이제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반은 짝반자예요. 반려동물 할 때 반. 그래서 짝꿍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성별에 의해서 판별된다 해서 반성유전이라고 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유전은 전부 다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혈액형이나 혀말기, 쌍꺼풀 전부 다 상염색체고, 반성유전인 것은 정록생명만 반성유전이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혈우병, 피가 났을 때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굳지 않는 그런 병인데, 얘네 2개만 반성유전이고 나머지는 다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정리하기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문제 일치정지 눌러놓고 푸세요. 시작. 1번 혀말기 유전 형질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성별하고 상관없다. 왜냐하면 성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있는 것은 이제 3번이죠. 성염색체에 있어서 성에 따라서 유전 형질이 달라진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염색체 중에 이제 X, Y가 아닌 X 성염색체에 따라서 유전되는 걸 반성유전이라고 하고요.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들 같은 경우에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고 딸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X에 프라임이 있으면 열성이지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요. 자, 2번 문제.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모두 3가지이지만 한 사람이 갖는 유전자는 2개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결합돼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정자나 난자가 예를 들어서 ABO라는 이 혈액형의 유전자가 12번 염색체에 있다. 그럼 12번 염색체 중에서 한 가지씩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형은 AB이거나 BA이거나 AO이거나 이렇게 대립 유전자는 3가지이지만 2개만 가져오는 것은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자 2개와 난자 하나가 결합돼서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때는 유전자가 전달되는 게 3가지이겠지만 그렇지 않죠.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1대1로 결합해야만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